지금부터 보드게임 행복한 우연의 규칙 설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 보드판을 세팅합니다. 보드판은 양면으로 돼 있죠? 이거를 잘 펴가지고 가운데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커가 있습니다. 이 보란색 막 표시 기물이라고 할게요. 이 기물을 1막 자리에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한 가지 색깔을 선택을 해서 큐브랑 이제 주사위를 가져가게 될 건데 그 큐브들을 꺼내가지고 각각 체력, 그 다음에 지식, 행복에 0칸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게 12개를 앞으로 펴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카드는 똑같은 종류당 2개씩 있어요. 그래서 2개씩을 각각 이렇게 5개를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템 카드도 똑같은 종류가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카드도 2개씩 겹쳐가지고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한쪽에 펴서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카드들이죠. 인생 이벤트 카드라고 하는 것들. 요거를 전부 이제 잘 섞어서 한 무더기를 만들어서 뒷면이 보이게 쌓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뭘로 쓰시든지 상관없는데요. 지금 뭐 이걸로 여기 보이는 이 물건을 쓰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돈으로 쓸 수 있는 칩을 구해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은행처럼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준비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사위하고 큐브 자기 색깔 하나 골라서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전부 갖고 와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자금은 3원입니다. 3원 가지고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하다가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꼭 참조표를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조표 하나씩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씩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인생 이벤트 카드 더미 그 높은 거 있죠? 거기에서 5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세팅이 끝납니다. 게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물 아까 올려놓은 데부터 총 8개의 막으로 게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막에 각자는 한 번씩 자기 차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은 총 8번 행동을 하고 게임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막이 시작했다고 하면 가장 선 플레이어부터 자기 차례 하고 그 다음 사람 자기 차례 하고 마지막 사람 자기 차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 차례를 끝났으면은 이렇게 다음 막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8막이 끝나고 모두가 또 자기 차례를 다 했다고 하면은 게임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선 플레이어부터 게임을 쭉 하게 되는데 저는 선 플레이어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한다 라고 이제 규칙을 정해놨고요. 뭐 꼭 그걸 지킬 필요는 없고 뭐 가위바위보를 해도 되고 각자 하시는 분들이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차례에는 이렇게 총 4단계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해하고 나면 별거 없거든요.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수입 받기입니다. 돈을 받고 자기 차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직업 카드에 있는 수입 용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직업이 없죠. 3막부터 직업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는 용돈으로 1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직업 카드에 있는 수입 요거로 표시되어 있는 거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막 이후부터는 가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 부양비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입은 직업 카드에 있는 수입에서 가족 부양비를 뺀 그것이 이제 최종 수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하기예요. 그래서 행동하기에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 이벤트 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 이벤트 하기가 이 게임의 이제 핵심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카드 내고 카드에 적힌 대로 하는 거. 요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일종의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기가 끝나면 아이템 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은 한 개만 살 수 있고요.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만큼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적혀있는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인생 이벤트 카드 정리하기라고 써있어요. 5개 만들기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차례가 끝나고 나면 카드를 보통 이제 인생 이벤트 하기를 하면 4장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한 장을 갖고 와가지고 다시 5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차례가 끝나면 카드를 5장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카드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새 카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카드까지 싹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받아서 다시 그 손패를 5장으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받기입니다. 수입받기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직업이 없을 때는 1원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차례 직업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직업을 선택한 바로 그 즉시 1원을 요거를 받는 게 아니고 요 직업 선택한 요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 이제 승진을 하게 되거든요. 승진하면 그 받는 보상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승진하자마자 바로 수입 단계 때 이만큼 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박 이후에는 가족이 생기죠. 그러면 부양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양비를 수입에서 뺀 만큼이 이제 최종 수입이 인생 이벤트 카드 쓰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메인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드를 하나 먼저 내려놓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수영을 내려놓는다고 합시다. 체력 단련을 하고 싶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사위를 굴립니다.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3, 4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체력이 2가 느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체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2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면 저기 큐브가 놓여있는 저 트랙에서 그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체력이 2가 늘었네요. 인생 이벤트 카드 중에서는 이제 좀 조건이 달린 카드들이 있어요. 먼저 체육대회 보시면 여기 체력이 제일 높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명이서 한다 그런데 근데 그 4명 중에서 내가 체력이 제일 높아야만 요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같아도 안 되고 내가 제일 많은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어야만 이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리 실습이라는 카드 있는데 요리 실습에 이제 특이한 표시가 돼 있죠. 뭐 사람 있고 뭐 체크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룹 활동 카드라고 하는데요. 그룹 활동 카드 사용 시 자기 차례인 사람은요. 맨 아랫줄 보상 여기 보시면 여기 개인은 이제 지식 2를 받습니다. 그래서 카드 낸 사람은 지식 2를 받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주사위를 굴립니다. 각자가 주사위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3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지식 1, 체력 1을 받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5가 나왔다. 그러면 지식 2, 체력 1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각자 받는 보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룹 활동 카드를 사용하면 내가 이제 좀 보상을 많이 받고요. 다른 사람도 조금씩 받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능력치를 올리다 보면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달성되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체력이 올랐어요. 5에서 8로.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는 체력 8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보드판 위에 이제 내 거 큐브를 하나 새로 뽑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점수가 되죠.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체력이 8이 됐다고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근하기와 기부하기 설명드릴게요. 야근하기하고 기부하기는
인생 이벤트를 안 하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야근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직업이 있을 때 수입의 절반을 반올림에 받고 인생 이벤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쓰는 거는 안 하고요. 내가 수입이 10일이면은 6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물론 이제 뒤에 아이템 사기나 이런 건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기부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짝수값을 냅니다. 뭐 2, 4, 8, 10 뭐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절반의 능력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을 냈다면 5만큼을 보상으로 받는 거죠. 인생 이벤트는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와 8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치를 4를 올릴 수 있는데 체력이 지식 2를 올리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뭐 지식 2, 행복 2를 올려도 되고 체력 1, 지식 1, 뭐 행복 2를 올려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겠죠. 아이템 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백과사전 세트를 사고 싶은 상황인데요. 먼저 돈을 냅니다. 돈 8원을 냈어요. 여기 8원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돈 8원을 내서 백과사전 세트를 사면 지식이 2가 오른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 2 오르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 플레이어 샀다면 1에서 3으로 지식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백과사전 세트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사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먼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20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등정 장비를 샀습니다. 그러면 등정 장비를 사면 체력이 3 오르고 그 다음에 행복이 2 오른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방금 체력이 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이 2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고산 등정은 체력이 13이 넘고 그 다음에 등정 장비가 확보가 되면은 이룰 수 있는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체력이 올라서 15가 됐고 그러니까 13이 넘었고 그 다음에 등정 장비라는 아이템도 생겼고 그래서 고산 등정 목표를 완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큐브를 놔가지고 했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생 이벤트 카드 정리하기 아까 제가 5장 만드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쓴 카드들은 한쪽에 뭘 썼는지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카드를 지금 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카드를 한 장 다시 뽑아요. 뭐 5장 뽑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가져가면 됩니다. 손으로. 그래서 이제 손패가 5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 이 카드를 전부 버리고 5장으로 다시 다 교체를 할 수도 있다 했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차례를 끝나면 다음 막으로 차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구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은 이제 3막부터 구할 수 있죠. 꼭 3막 때 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막 시작할 때 내가 원할 때 취업을 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용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내 능력치가 이 상태라고 해봐요. 그래서 뭐 체력, 지식, 행복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 어부를 할 수가 있죠. 뭐 다른 직업을 골라도 되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3막이다라고 하면은 심리상담사는 고를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4막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상담사는 지금 요구한 능력치가 지식 3에 행복 4예요. 근데 지금 요 플레이어는 지금 지식 1에 행복이 4죠. 그러니까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심리상담자는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이제 직업 카드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맨 첫 번째 칸에다가 올려놔요. 지금은 3원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1단계라는 뜻으로 맨 윗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시작이 됐고 이미 직업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승진을 할 수도 있죠. 보시면 체력이 6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2단계에서 요구하는 체력 5와 지식 2보다 지금 능력치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요 큐브로 옮겨가지고 나 이제 2단계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그러면 승진을 할 때가 수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6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3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가족 선택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5막부터 이제 가족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직업 고르고 승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5종류의 가족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리고 고른 다음에 이제 부양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가족은 부양비가 3원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핵가족은 부양비가 이제 10인데 이거는 그 표시가 다르죠. 그냥 재화 아이콘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돈을 핵가족 선택할 때만 10원을 내고 그 뒤로는 돈을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가족을 골랐다고 하면 여기 최종 목표를 보세요. 최종 목표는 뭐 행복 15회, 지식 12입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 끝날 때 이 능력치를 충족을 시켰다면 그 밑에 있는 이 트로피 모양, 이 점수거든요. 그래서 20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고 팔막이 끝났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점수 계산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플레이어 점수 계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능력치를 전부 더합니다. 그러면 능력치가 지금 체력 10, 지식 15, 뭐 행복 5 이렇기 때문에 그 세 개를 다 더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능력 해가지고 10 더하기 15 더하기 5, 3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해가지고 최초 목표 3개, 중간 목표 하나, 최종 목표 하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곱하기 3, 뭐 15 3개, 21개, 31개 더해서 이제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더 하냐면 가족 카드를 보시면 최종 목표가 있죠? 지금 이 가족 카드에서는 최종 목표가 행복 15에 지식 10입니다. 근데 파란색 플레이어를 보시면 지식은 15예요. 그러니까 11을 넘었어요. 근데 행복은 5입니다. 그러니까 15에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이 가족 목표는 달성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목표만 더해서 95점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있는 점수 사가지고 뭐 5점, 20점, 4점 이걸 다 더해요. 그래서 요 총 3개를 다 더한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게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행복한 우연 보드게임의 규칙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